그 브러쉬 뭐예요? 그 어떤 뷰러보다 드라마틱하게 컬링이 되고요. 스패츌러로 밀어서 도포하듯이 얼굴에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도포해주시면 전체적인 메이크업 무드가 부드러워져요. 들뜸이 생기는 분들한테도 좋은 선크림이에요. 제가 써본 패드들 중에서 가장 피부 열감이 시원하게 잘 잡히는 패드예요. 요즘 잘 쓰는 립 펜슬 3종입니다. 안녕하세요. 스코스코 민스콤입니다. 그동안 겟레디윈미 찍으면서 신상 제품들로 메이크업 튜토리얼 쭉 보여드렸는데요. 그 영상들을 찍으면서 이 제품들은 따로 메이크업 디테일을 살려주는 꿀템으로 모아서 찍어도 되겠다 싶은 제품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만 모아서 오늘은 메이크업의 한 끗을 살려주는 메이크업 디테일 꿀템들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고고! 첫 번째는 이거 사용할 때마다 그 브러쉬 뭐예요? 하고 많이 질문하시는 요리디아의 디테일 브러쉬 2종입니다. 이렇게 두 개를 세트로 판매하는 제품이고요. 처음 출시됐을 때는 9,900원에 판매했는데 지금은 할인가 11,000원대로 구매하실 수 있어요. 이런 디테일 브러쉬들 두 개 11,000원이면 정말 저렴하거든요. 두 개 다 플랫한 모양인데 하나는 완전 플랫한 모양이고 하나는 사선으로 커팅된 모양이에요. 이 사선으로 된 모양 같은 경우에는 이건 어떻게 써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좀 계실 텐데요. 보시면은 사선이지만 약간 둥글게 커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있죠. 여기가 생각보다 음영을 줄 때 깔끔하게 안 되거나 요 제일 안쪽까지 잘 안 되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이렇게 눈 앞머리 쪽 음영 넣어줄 때 정말 편해요. 요 플랫한 브러쉬 대비해서 조금 널쭉하기 때문에 빠르게 아이라인, 섀도우나 젤 라이너 이용해서 샥 긋기에도 편하고요. 이렇게 사선 커팅 되어 있기 때문에 삼각존을 좀 넓게 이렇게 채워주기에도 아주 편한 브러쉬예요. 이 사선 브러쉬는 약간 불편함을 느꼈던 부분들에 사용하기 좋은 브러쉬라면 활용도는 이 플랫 브러쉬가 조금 더 높아요. 원래 이런 플랫한 모양의 브러쉬들이 정말 여기저기 쓰기 좋거든요. 일단은 뭐 아이라인 블렌딩하고 이렇게 라인 빼기에 정말 최고예요. 저는 젤 라이너를 잘 사용하진 않지만 젤 라이너 묻혀서 이렇게 점막 콕콕 찍어주기에도 너무 편한 모양이고요. 라인 날렵하게 빼주기에도 편하고 무엇보다 삼각존 부분 조금 더 세밀하게 날렵하게 싹 빼고 싶은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리는 브러쉬예요. 끝이 정말 얇게 잘 모여져 있어요. 그래서 애교살 그림자 넣을 때도 정말 편한 브러쉬입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애교살 그림자 넣을 수 있는 모양이면은 당연히 애교살 하이라이터 넣기에도 괜찮잖아요. 쉬머 섀도우나 조금 밝은 매트 섀도우 묻혀서 이렇게 애교살을 채워주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모양입니다. 이 브러쉬들 제 겟레디윈미에 정말 자주 나오는 브러쉬인데 사용하기도 편하고 가격도 착하니까 한번 이 제품들로 아이 메이크업 디테일 살려보세요. 다음 제품 세 가지는 제가 요즘 잘 쓰는 립 펜슬 3종입니다. 먼저 홀리카홀리카의 멜로우 블러링 립 펜슬 누베이지 컬러예요. 이 립 펜슬은 처음에 좀 무시했어요. 립 펜슬 치고 이 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립 펜슬의 두께가 되게 두꺼워요. 그리고 이렇게 손바닥에 발색했을 때 너무 두께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립 펜슬이라고 하면서 입술에 발라봤는데 얘는 립 펜슬이라기보다는 립 베이스처럼 사용하시면 정말 좋은 제품이에요. 제형도 입술에 딱 붙는 그런 립 펜슬 같은 느낌보다는 뭔가 매트 립스틱 베이스 컬러를 립 펜슬로 만든 듯한 그런 질감이어서 입술색이 정말 잘 가려져요. 오히려 펜슬 두께가 넓은 편이라서 입술 외곽 라인 전체적으로 색을 눌러주기에 좋고요. 이렇게 거뭇한 부분들, 약간 색소 침착이 된 부분들도 깔끔하게 커버가 되는 컬러입니다. 웜하고 좀 뽀얀 베이지빛이지만 입술에 발랐을 때 마치 입술 위에 컨실러를 바른 듯한 느낌이어서 그렇게 톤을 탈 것 같진 않아요. 이 위에 촉촉립을 발라도 제형감이 아주 잘 어우러지기 때문에 요즘 촉촉립들이랑 같이 바르는 거 추천드리고요. 촉촉립 바른 후에 외곽 부분 어둑한 느낌 블렌딩하면서 잡아주기에도 되게 커버가 잘 돼요. 립 펜슬 바르고 촉촉립 바르면은 음파음파 하면서 외곽 부분 발라둔 립 펜슬이 까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요거는 잘 까지지 않기는 하지만 까지더라도 이렇게 외곽 부분 살짝 블렌딩하면은 다시 잘 커버가 되어서 이렇게 사용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저처럼 입술 라인이 좀 어두운 분들한테 추천드리고 립 베이스 바르는 거 좋아하는 분들한테 정말 추천드립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 제품은 오버립을 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컬러가 아니라 입술색을 잡아주는, 커버해주는 데 목적이 있는 색이잖아요. 그래서 오버립을 원하는 분들한테는 좀 입체감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같이 쓰는 게 이 더샘 립 펜슬 오트 컬러입니다. 더샘에서 이렇게 립 펜슬들이 나왔는데 더샘답게
개에 8,000원 정도의 가격대로 정말 가격이 착한 제품이에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오트 컬러를 정말 잘 쓰고 있는데 컬러가 정말 자연스러워요. 요즘 오버립이 대세긴 하지만 사실 오버립이 은근히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오버립을 했을 때 왜 저렇게 오버립을 하는지 지저분해 보인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나도 저렇게 좀 입체감 있게 오버립을 연출하고 싶은데 내가 하면 약간 수염처럼 입술 주변이 거뭇거뭇해진다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이 컬러는 진짜 색이 자연스러워요. 일단 얇은 펜슬 타입이어서 딱 내가 원하는 부분에만 그림자 줄 수 있잖아요. 이 얇은 모양과 더불어서 제형감 역시도 얇기 때문에 딱 그 원하는 부분에 얇게 그림자 넣어주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보시다시피 컬러도 노랗거나 너무 잿빛이 아닌 뉴트럴한 쉐딩 컬러라서 두루두루 사용하기에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입술 아래쪽에 넓게 발라줘도 너무너무 자연스럽더라고요. 이 산 쪽에 그림자를 줄 때도 너무 진하지 않게, 과하지 않게 바르기 좋고, 웬만하면 이 입술 위쪽 구각 부분 발랐을 때 너무 부자연스러워져서 잘 안 칠하는데 이 컬러로는 이 부분 살짝 도톰하게 그림자를 줘서 윗입술 조금 더 도톰하게 연출하기에도 너무너무 좋은 쉐딩 컬러예요. 그래서 오버립 초보자분들 오버립 그림자 주기에 너무 좋은 립 펜슬로 추천합니다. 립 펜슬 하나 더 추천드릴게요. 요거는 완전 멀티템인데 어뮤즈 립 스머저 005 쉐이딩 컬러예요. 요건 물론 립 펜슬 용도대로 입술 라인 쪽에 그림자 넣어주기에 좋은 컬러긴 하지만 저는 스틱 쉐딩으로 조금 더 잘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이런 쉐딩 스틱들 많이 출시가 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이런 스틱 타입들 턱에 쓰기에는 너무 작아서 불편하고요. 코에 쓰기에는 또 너무 저한테 두꺼워요. 저는 코 쉐딩을 정말 디테일하게 하는 편인데 조금 두껍게 느껴지더라고요. 근데 립 펜슬 쉐딩 컬러들로 코 쉐딩을 하면 정말 디테일하게 자연스럽게 잡기 좋아요. 어뮤즈의 이 쉐이딩 컬러가 코 쉐딩 하기에 정말 자연스럽더라고요. 블렌딩 하기에도 너무너무 괜찮고요. 원래 코 쉐딩 조각해주는 모양대로 슥슥 발라주고 저는 필리밀리 812 브러쉬 이용해서 펴발라주는데 그러면은 뭐 베이스 까지거나 얼룩덜룩해지거나 하는 부분 없이 자연스럽게 코 쉐딩이 됩니다. 사실 쉐딩하고 나서 밖에 나갔을 때 수정 화장하면은 다시 쉐딩하기 너무 힘들잖아요. 요거 들고 다니면은 요걸로 바로바로 코 쉐딩 수정할 수 있어서 너무 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용도대로 립 펜슬로도 자주 사용하는데요. 요거를 립 펜슬처럼 사용하시면 입술색을 뮤트하게 잿빛으로 눌러주는 듯한 색감이에요. 그래서 처음 바를 때 오버립 해주면서 동시에 입술의 거뭇한 부분들 다 커버를 해주고요. 그 위에 매트립이나 촉촉한 립, 포인트 립 얹어준 다음에 다시 한번 외곽 부분에 그 촉촉한 느낌과 컬러를 요걸로 블렌딩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림자를 조금 더 넓게 잡아서 입술을 오버립 연출해줘요. 립 스머저라는 이름답게 포인트 립 컬러 바르고 외곽 부분 스머징 하기에 되게 좋아요. 애초에 이 제품이 젤피 틴트, 촉촉한 틴트랑 같이 세트로 엮여져서 나왔던 제품이기 때문에 촉촉한 립이랑 궁합도 좋거든요. 그래서 약간 뮤트하게 잿빛 도는 색감의 틴트를 바를 때는 이걸로 립 베이스도 해주고 외곽 라인 블렌딩도 해주면서 오버립 연출을 해줘요. 립 컬러 자체가 그대로 더 잘 보였으면 좋겠고 입술색이 너무 탁해지지 않게 밝혀주고 싶다 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홀리카홀리카의 누베이지가 더 좋고요. 립 컬러가 조금 더 뮤트하게 표현됐으면 좋겠어 하시면 어뮤즈의 립 스머저 쉐딩 컬러 추천드려요. 다음은 요즘 제가 정말 잘 쓰고 있는 스펀지인데요. 스패츌러 따로 필요 없는 스패츌러와 퍼프의 역할을 동시에 해주는 스패츌러 스펀지입니다. 이거는 에스쁘아의 비벨벳 피팅 스펀지예요. 크기가 조금 큰데 이렇게 엣지가 살아있는 모양이고요. 옆에 넓적한 면이 있고 뒷부분에는 이렇게 좁게 도장처럼 찍어서 사용할 수 있는 면이 있어요. 이쪽은 또 역시나 넓은 면이고요. 이 스펀지가 되게 말랑하고 부드러우면서도 단단한 탄성을 가진 스펀지인데요. 물을 묻히면 이렇게 커지고 훨씬 더 부들부들 말랑말랑해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물을 안 묻혔을 때 이 퍼프의 탄성이 그대로 느껴져서 베이스가 더 잘 먹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물을 안 먹여서 사용하고 있고요. 이렇게 손등에 파운데이션을 덜고 퍼프 엣지 부분에 긁듯이 파운데이션을 묻혀주세요. 그리고 마치 스패츌러로 밀어서 도포하듯이 얼굴에 한 줄, 두 줄, 세 줄 이렇게 도포해주시면 딱 적당량만 얇게 슥슥 도포가 돼요. 이제 넓은 면으로 팡팡팡팡 두들겨주시면 끝입니다. 얇게 밀어 바르면서 모공 요철 부분도 싹 채워지고요. 넓은 면으로 넓게 두들겨주니까 시간도 단축되고 너무 좋아요. 이마 부분도 이렇게 슥슥 펴바르고 두들겨주면 끝! 이렇게 바르면 평소 퍼프로 두들기는 것보다 훨씬 더 얇게 베이스 표현하실 수 있고요. 조금 더 커버가 필요한 부분은 똑같이 조금 더 도포한 다음에 두들겨서 먹여주면 됩니다. 탄탄한 퍼프 재질이 이렇게 두들기면서
소리 들리세요? 파운데이션이 더 잘 밀착되도록 해주는 퍼프예요. 이 재질에서 오는 피팅감이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이 스펀지로 메이크업 하면 화장이 들뜨는 걸 조금 더 방지해주는 것 같아요. 무엇보다 이 두들기는 면이 크기 때문에 빠르게 베이스 메이크업 할 수 있다는 점도 좋고요. 이거 샵에 가니까 퍼프가 크잖아요. 이런 목 부분, 넓은 부분에 톤업 해줄 때도 이 퍼프 사용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이 퍼프가 진짜 너무 좋은데 사실 비매품이었어요. 근데 제가 끝없이 요청을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 판매 중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5개를 쟁였고요. 지금 제 눈앞에도 세척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쓰느라 이렇게 3개가 앞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정말 드디어 판매되어서 너무너무 기쁜 퍼프고요. 더 널리 알려져야 하는 퍼프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가격대가 있는 퍼프긴 한데 그만큼 가격값을 하고요. 저 정말 열심히 빨아서 쓰는데도 나름 내구도도 괜찮아요. 방금 화장 잘 안 뜨게 만들어주는 스펀지 보여드린 김에 화장을 들뜨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인 피부 열감을 잡아주는 패드 소개해드릴게요. 베이스 메이크업이 들뜨는 원인은 정말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또 중요한 게 피부 열감이에요. 샵에 가면은 일부러 피부 열감 낮춰주려고 막 녹차팩도 해주고 패드팩도 해주고 하거든요. 그 이유가 피부 열이 높아지면 피지 분비도 빨라지면서 베이스가 잘 안 먹어요. 자꾸 피부에서 베이스를 뱉어내거든요. 이제 겨울이라서 필요 없어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우리 겨울 되면 뜨끈하게 전기장판에서 몸 지지잖아요. 보일러 뜨끈하게 틀어두고 아침에 출근 준비하면서 뜨끈한 물에 샤워하고 그러면 이제 우리 피부 열도 올라가고 모공도 열린단 말이에요. 그럴 때 딱 피부 열감 낮춰주면 모공도 수축되면서 동시에 화장도 잘 먹겠죠? 그런 이유에서 소개해드리는 패드입니다. 셀피전시 포스트 알파 쿨링 패드인데 제가 써본 패드들 중에서 가장 피부 열감이 시원하게 잘 잡히는 패드예요. 요즘에는 패드 종류가 정말 다양하게 나와서 각질 제거해주는 딱토도 있고 피부 진정시켜주는 패드팩도 있고 다양하잖아요. 얘는 정말 홍조를 좀 완화시켜주면서 피부 열감을 잡아주는 데 특화된 패드예요. 얇은 패드팩 원단이라서 이렇게 팩하듯이 툭툭 얹어두기 좋아요. 얇기 때문에 밀착력도 좋아요. 열날 때 얼굴에 붙여뒀더니 붙인 부분만 얼음장처럼 시원해져서 그 이후로 얼굴 열 오를 때마다 쓰고 있는 제품이에요. 사용하고 나서도 많이 끈적임 없이 산뜻한 편이어서 다음 스킨케어 하기에도 괜찮고요. 크림까지 다 바른 다음에 이거 올려줘도 스킨케어가 너무 투머치 되는 느낌이 아니라서 좋더라고요. 저는 요즘에 뷰티 디바이스 정말 잘 사용하고 있는데 디바이스에 따라서 사용하고 나면은 얼굴에 열이 오르는 제품들이 있어요. 그래서 디바이스 쓰고 얼굴에 열 오르면은 요거 붙여서 열감을 낮춰주곤 합니다. 겨울이지만 쭉 챙겨서 잘 쓸 것 같은 패드예요. 이렇게 2개 정말 피부 화장 잘 들뜨는 분들한테 추천드리는 템인데 하나 더 있어요. 짜잔! 구달의 맑은 어성초 진정 수분 선크림입니다. 선크림? 선크림이 왜? 라고 하실 수 있는데 사실 피부 화장이 들뜨는 원인 중에 이 선크림 때문인 경우도 많아요. 스킨케어 때문일 때도 있고 선크림 때문일 때도 있는데 사실 선크림의 영향이 좀 큽니다. 선크림 바르고 베이스 메이크업 했는데 막 밀리고 들뜬다. 그런 그 베이스랑 선크림 궁합이 잘 안 맞는 거예요. 저는 원래 달바 마일드 선크림 무기자차를 정말 잘 사용해 왔는데 아무래도 제가 그것만 3년 정도 썼거든요. 정말 오래 쓰고 있다 보니까 또 새로운 선크림 뭐 좋은 게 있을까 다른 데로 좀 눈을 돌려보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서 써봤는데 제가 선크림에 조금 예민한 편이에요. 잘못 쓰면은 피부가 살짝 근질근질 하더라고요. 근데 이 제품은 피부 간지러워지는 느낌이 없이 잘 맞아서 요거 요즘에 잘 쓰고 있습니다. 일단 순하게 잘 맞는 것도 좋은데 오늘 추천드리는 이유는 순한 것보다는 수분감이 넘치는 선크림이고 화장하기 전에 발라도 딱 두께감이 두껍지 않고 얇고 산뜻한 수분감이어서 베이스처럼 사용하기에 좋은 선크림이기 때문이에요. 1+1으로 판매할 때도 있어서 가성비도 좋습니다. 이렇게 수분감 넘치는 수분크림 같은 제형의 선크림이에요. 그래서 화장하기 전에 발라주시면 수분크림의 역할도 함께 해주는 제형이고요. 두껍게 마무리되지 않고 산뜻하게 수분감만 남아서 건조해서 들뜨는 분들이 사용해도 좋고요. 피부가 얇아서 두께감 있는 스킨케어나 선크림을 발랐을 때 들뜸이 생기는 분들한테도 좋은 선크림이에요. 요즘에 건조해지면서 베이스 메이크업 건조함을 유독 많이 느끼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건성이신 분들은 스킨케어 크림 단계까지 잘 발라준 다음에 잘 흡수시키고 나서 이 선크림 바른 다음에 베이스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자외선 차단도 해주면서 동시에 수분 베이스 역할도 해주기 때문에 건조해서 들뜨는 걸 방지할 수 있고요. 수부지 분들이나 겨울에도 그냥 크림 단계 건너뛰어버리는 파워 지성분들은 크림 단계 대신에 이 선크림을 한번 발라보세요. 그러면 히터 때문에 건조해서 오히려 유분 뿜뿜하는 그런 현상도 막아줄 거예요. 자, 다음은 메이크업 전체적으로 다 부드럽게 해놓고 눈썹에 힘이 안 빠질 때
혹은 눈썹이 너무 진해서 인상이 좀 강해 보이는 분들을 위한 디테일템이에요. 에스쁘아의 더브로우 컬러 픽싱 카라 토프 컬러입니다. 눈썹 색이 짙어서 인상이 강해 보이거나 혹은 조금 여리여리한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눈썹이 자꾸 방해된다 하시는 분들은 눈썹에 컬러를 살짝 밝게 입혀주시면 좋아요. 그런데 컬러 선택하기가 되게 어렵거든요. 너무 노랗거나 너무 붉거나 너무 어둡거나 너무 밝거나. 그리고 컬러링이 잘 되는 제품은 살에 떡지기 너무 쉽고요. 결을 살려주는 제품들은 오히려 컬러링이 잘 안 돼요. 이 더브로우 픽싱 카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자문 개발에 참여한 제품인데 애초에 눈썹 컬러링을 해주면서 결도 잘 살려줄 수 있는 제품이었어요. 사실 토프 컬러는 제가 요청을 해서 만들어진 컬러인데 제가 예상한 것보다 컬러가 너무 잘 나와서 저도 너무 잘 쓰거든요. 제 겟레디 이미 쭉 보시면은 좀 메이크업을 부드럽게 연출하고 싶을 때 눈썹에 항상 이 토프 컬러 발라서 눈썹 컬러를 입혀주는 편이에요. 눈썹 결을 따라서 슥슥 빗어주기만 해도 이렇게 부드러워지는데요. 저는 중앙부터 뒤쪽 먼저 빗어서 숱이 많은 부분에 컬러링이 잘 되도록 해주고요. 남은 양으로 눈 앞머리를 위로 빗어 올려서 결을 고정해줍니다. 제가 계속 사용하다 보니까 눈 앞머리에 너무 많은 양이 묻어버리면 앞쪽에서 자연스럽게 그라데이션 되는 게 아니라 좀 뭉툭하게 표현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뒤쪽 먼저 사용한 다음에 앞쪽은 나중에 빗어서 양 조절을 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눈썹 색만 부드럽게 만들어줘도 전체적인 메이크업 무드가 부드러워져요. 그래서 눈썹 염색 대신에 이 브로우 카라로 이렇게 부드러운 인상 만들어주고 있고요. 이 토프 컬러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바를 때는 약간 노란가 싶을 수 있는데 마르면은 노랗지도 붉지도 않은 약간 애쉬빛의 예쁜 브라운이 되기 때문에 두루두루 쓰기에 좋은 컬러예요. 염색모이신 분들한테도 잘 어울리도록 만든 컬러고 저처럼 이렇게 흑발인 모발에 사용해도 너무 튀지 않도록 명도를 조절했거든요. 그래서 모발 컬러 상관없이 쓰기 좋다. 마지막 제품은 간만에 하는 뷰러 추천이에요. 아무리 뷰러를 찝어도 컬링이 잘 안 되는 직모 속눈썹 분들 혹은 완만한 C컬은 가라. 나는 존재감 있는 J컬, L컬을 원한다. 이렇게 빡 살아있는 속눈썹을 원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한 뷰러입니다. 저는 잘 맞는 뷰러가 잘 없어요. 남들이 좋다고 하는 뷰러 중에서도 잘 안 맞는 뷰러가 많은데 정말 컬링하기에 어려운 극상의 난이도를 가진 속눈썹이거든요. 요거는 카이 파워 뷰러예요. 카이에도 뷰러 종류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파워 뷰러입니다. 이 뷰러는 사실 제가 되게 예전에 정말 눈두덩이가 통통했던 파워 무쌍 시절 때 잘 썼던 뷰러예요. 근데 잊고 있었다가 최근에 속눈썹 영양제를 썼더니 속눈썹이 너무 튼튼해져 버린 거예요. 너무 튼튼해져서 뷰러가 안 먹더라고요. 원래 제가 잘 쓰던 뷰러들도 이 속눈썹 힘이 이겨버리는 사태가 발생해서 기억을 더듬다가 얘를 다시 구매를 해봤습니다. 근데 간만에 썼더니 진짜 제가 써본 뷰러 중에서 컬링이 제일 잘 돼요. 그 어떤 뷰러보다 드라마틱하게 컬링이 되고요. 그냥 C컬 아니에요. 그냥 J컬로 만들어줘요. 제 속눈썹이 뿌리가 정말 컬링이 어려운 편인데 뿌리 컬링도 너무 잘 잡히고요. 고무가 탄탄하면서도 곡선이 예쁘게 잡혀져 있어서 속눈썹을 막 빡빡 찝어줘도 직각으로 찝히는 사태 없이 L이 아닌 J컬로 뿌리가 완벽하게 위로 컬링된 속눈썹을 만들어줘요. 사실 좋은 뷰러들은 이 고무 탄성이 되게 부드럽고 눈에 찝었을 때 이 고무가 딱딱하게 안 느껴지거든요. 이 뷰러도 이 고무가 정말 좋습니다. 이렇게 고무가 부드러워야지 속눈썹이 직각으로 찝히지 않아요. 아무리 제가 L컬, J컬을 좋아한다고 해서 정말 L 모양으로 이렇게 직각으로 찝혀버리면 곤란하거든요. 근데 요거는 그렇게 직각으로 찝혀버리는 느낌 없이 예쁘게 J컬 팍 만들어줘서 정말 만족하고 있어요. 대신에 속눈썹 힘이 약한 분들은 너무 과하게 컬링될 수 있으니까 추천드리지 않고요. 저처럼 속눈썹 존재감 있게 컬링하기를 원하는 분들, 너무 힘있는 직모라서 컬링이 어려운 분들한테만 추천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이렇게 메이크업의 한 끗, 디테일을 살려주는 꿀템들 다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모으자면 정말 많아요. 메이크업 수정을 위한 꿀템, 이런 한 끗들을 모아보자면 정말 많은데 일단은 디테일 살리는 꿀템들만 이렇게 모아봤습니다. 아마 제 겟레디미 보시는 분들은 몇 번씩 봤을 제품들인데 이렇게 한데 모아서 정리하니까 또 새롭죠?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남은 하루도 행복하시고 내일도 힘내세요. 안녕.